안녕하세요. C샵 게임 서버 개발 두 번째 영상을 좀 저희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앞에 했던 거와 이제 이어서 이 프리네라 라이터의 네트워크 라이브러리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번에 영상을 통해서 이 부분 설명을 이제 마무리 짓고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에코 서버,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부분 설명드리고요. 또 그 다음에 또 요 부분, 그러니까 이 이제 네트워크 라이브러리가 여기 보면 지금 패킷 디스패칭이라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클라이언트가 보낸 패킷을 처리하는 방법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걸 대해서 각각 나눠서 설명하고요. 그래서 이것도 끝나면 그 다음에는 한번 보통 제가 이제 게임 서버 채팅 서버 한번 만들어 보고요. 채팅 서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오목 게임 서버, 제가 오목 게임 서버를 보통 만드는 이유는 오목이 대부분 플레이 이해하기 쉽죠. 어떻게 플레이 하시는지 잘 알려주시고, 그리고 오목 그 자체가 또 오픈 소스로 만들어진 게 되게 많습니다. 보면 그래서 오목은 되게 플레이하기도 쉽고 구현하기도 쉽기 때문에 오목 게임 서버를 자주 만들었는데 이번에도 그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제 다시 이어서 이제 또 설명하면 이 클래스에 대해서 제가 설명 못한 것 중에, 그래서 네, 이번에는 이제 리스너 좀 설명할게요. 이 리스너는 뭐냐면 이 서버를 하나의 스레드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 리스너는 말 그대로 리슨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어떤 새로 이렇게 조금 더 설명하면, 이 라이터넷은 시작할 때 보면 스레드를 하나 만들고요. 기본 스레드, 리스너 스레드. 예. 이 워크 스레드죠. 예. 예. 그래서 얘는 프로그램 종료할 때까지 하일문을 통해서 계속 연기에 맞춰야 합니다. 연기. 잠시만요. 이게 예. 그래서 이 부분이죠. 그래서 리슨거. 그래서 이 리스너는 그래서 저희가 현재 이 라이터넷에서 프리넷 라이터는 기본적으로 비동기 아이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리슨 쪽은 엑서트 처리 쪽은 얘가 연기를 처리하는 부분은 동기 아이오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동기 아이오죠. 엑서트도 비동기 아이오로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봐서 굳이 비동기 아이오를 해야 될 큰 이유는 없고요. 그리고 또 비동기 아이오를 사용하면 또 코드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복잡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코드를 최대한 단순하게 위해서 엑서트 부분은 좀 처리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동기 아이를 사용하고, 동기 아이를 사용하면 이제 그 부분이 블락킹이 됐기 때문에 서로 워크 스레드를 만들어서 스레드로 등록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스레드 부분 있죠. 보면 이게 C샵에 스레드 클래스를 사용해서 이제 시작을 스레드 스타트해서 이 함수를 시작하고, 이 함수 계속는 종료될 때까지 엑스트 함수를 호출하고 있고, 그럼 새로운 연기를 발생할 때까지 여기서 멈추게 되어 있거든요. 멈췄다가 새로운 연기를 발생하면 이제 소켓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만들어지면 이제 이 라이브러리 쪽에 알려주는 거죠. 이 함수, 콜백 함수, 뭐 이벤트 함수, 딜리게이트 함수인데, 뭐 콜백 함수라고 할 수도 있고, 일단 C샵에서는 딜리게이트 함수로죠. 그래서 이 함수를 호출해서 여기서 이 라이브러리 쪽에서 새로운 연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또 다시 조금 설명드리면, 네. 그래서 보면 여기에 보면 이 onNew 클라이언트 콜배경은 여기서 그냥 딜리게이트거든요. 이게 나오면 실제 함수는 여기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호출하면 실제 연결될 함수가 뭔지가 따로 있겠죠. 그래서 그걸 연결해 주는 부분은 이 네트워크 서비스 클래스. 그러니까 이 프리넷 라이트의 핵심이 이 네트워크 서비스 클래스거든요. 보면 여기서 해주고요. 여기서 잘 보시면 리스너 클래스가 만들죠. 여기 보면 생산 스타트 할 때, 그때 이제 이 디리케이트 앞들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리스너에서 새로운 연결이 발생해서 onNew 클라이언트 콜백을 호출하면 결과적으로는 이 네트워크 서비스 클래스에 onNew 클라이언트 클래스 함수가 호출되고요. 그래서 이 함수에서는 이제 새로 연결할 때마다 유니크 번호를 할당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냥 시퀀스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하나씩. 그래서 일씩 증가하는 그 번호가 증가돼서 그 번호가 여기 들어가고요. 그리고 세션이라는 걸 하나만 객체를 만들고요. 보면 그래서 또 그럼 세션에서도 또 이벤트가 발생하겠죠. 이렇게 보면 연결이 끊어졌을 때. 그리고 여기서는 또 어떤
동료 퍼킷이 보냈던 거 성공했을 때 그래서 이벤트를 좀 걸어놓고 얘기해 보면, 그리고 지난번에도 했지만 속개 어싱크 이벤트 에이전트 이걸 재활용해야 되거든요 보면. 그래서 재활용할 걸 이제 풀에서 하나씩 두고 옵니다. 풀 객체에서. 예. 그래서 하나씩 들고 와서 하고, 참고로 이게 하나씩 이제 하나씩만 가져온 이유는, 일단 제 비등기 IO로 리시브 할 때는 한 번에 한 번만, 한 번에 하나의 리시브 IO를 요청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여러 개의 리시브 IO를 요청할 필요가 없죠 보면. 한번 요청하고, 그러니까 리시브를 비동기로 요청하고 그게 끝나면 또 요청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만 있으면 되고요. 근데 샌드는 사실 또 이게 여러 개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보면. 이거 애플리케이션 쪽에서 샌드를 한 번에 여러 번 호출하면 여러 번 비동기로 샌드를 걸어놔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게 사실 하나만 있으면 안 되고 그 최대 걸 수 있는 만큼 있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저희는 이 프리넷에서는 샌드를 모아서 보내고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쪽에서 샌드를 요청한다고 해서 바로바로 그때그때 보내는 게 아니고, 그거를 모았다가 한 번씩, 이것도 리시버와 비슷하게 하나에 한 번씩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샌드를 한 번 보내고, 그 샌드 보낸, 그러니까 이 비동기 샌드 요청이 완료될 때까지, 완료되기 전까지 또 다른 샌드 요청이 오면 그 데이터를 바로 보내지 않고 버퍼에 모아놨다가, 그러니까 큐에 모아놨다가 앞에 샌드 요청했던 게 다 끝나면 그 다음에 큐에 만약에 담겨진 게 있으면 그거를 다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샌드도 결론적으로는 네트워크 라이브러리 입장에서는 한 번에 하나씩만 보내기 때문에, 그래서 소켓 어싱크 에이전트 이벤트 에이전트가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두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토큰 값은 이제 이 세션 객체.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벤트 네트워크 비동기 IO 이벤트가 완료됐을 때 이거 누가 그런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그 해당 세션 객체 이벤트가 끝났다고, 그러니까 비동기 요청이 완료됐다고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객체 정보를 여기 유저 토큰, 그러니까 유저 토큰은 이거는 오브젝트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이게 아무 데이터 다 담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새로운 연기를 발생했을 때 이 세션 클래스에서 어떤 뭐 특정 행동을, 특정 어떤 동작을 해야 필요할 때겠죠. 그래서 그때 onConnect를 함수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션 클래스에서 이거 함수를 정의해 놨으면 그것들이 호출돼서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하면 연결이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남은 거는 이제 리시브 걸어놔야 되죠. 비등기 리시브. 연결이 되면 이런 연결 처리를 다 끝나고 무조건 제일 먼저 해야 되게 리시브를 걸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리시브는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제일 먼저 걸어 놓으셔야 되겠죠. 보면. 샌더 같은 경우는 이건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에 여기서 갈 필요 없죠. 진짜 샌더가 발생할 때 걸면 되는 거고. 일단 그래서 여기는 이제 비긴 리시브로 해가지고 리시브로 올 거예요. 이것도 한번 따라가 볼까요? 따라가 보면 이거는 이제 C샵의 비등기 IO 소켓죠. 비등기 IO 쪽 그 부분 설명이, API 설명은 뭐 이것도 뭐 구글링이나 네이버 혹은 마이크로소프트 독스가 뭐 엄청 설명 잘 되기 때문에 그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게 놓은 거 좀 여기 보면,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 C샵의 소켓에 있는 리시버 비등기 IO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요청하고 있고, 근데 이 요청을 하면 이 요청이 비동기로 가기 전에 바로 처리할 수 있어도 바로 처리할 수도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언제나 이 값을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값이 true가 아니면 바로, 그러니까 비동기로 내가 요청했지만 지금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바로 처리했다는 뜻이거든요 보면. 그래서 그때는 또 비등기 완료가 끝났을 때 호출되는 함수를 여기서 호출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비등기 완료는 완료가 됐으면 어떤 데이터가 바른 거겠죠, 버퍼에. 그래서 그거를 on receive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on receive에서는 이제 여기서 이 객체가 끊어진 수도 있죠. 이게 뭐냐면 비동기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멀티 스레드 동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리시브를 걸어놓고 샌드도 걸어놨는데 샌드에서 어떻게 에러가 나가지고 세션이 끊어질 수도 있거든요. 끊어진 경우에 또 리시브 쪽에서 호출하면서 이 객체가 또 사라질 수도 있죠. 상황에 따라서는. 그래서 이 객체가 실제 살아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연결된 건지도 확인하시고, 연결이 안 됐다는 거는 저 다른 쪽에서 세션 관련해서 이 비연결 처리를 다 끝내버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밑에는 다 할 필요 없죠 보면. 그래서 이 두 개를 언제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세션 객체가 살아있는지,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건지. 연결되어 있으면 밑에 처리하고, 연결 안 돼서 넘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와서 이 값이 0보다 작으면, 0보다 크지 않으면 그건 연결이 끊어진 겁니다 보면. 하고, 네. 그리고 이것도 석세스가 아니면 이것도 에러가 발생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에러가 발생한 경우는 저희는 에러 처리를 할 예정이거든요 보면. 그래서 연결을 이렇게 끊고 있습니다 보면.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없으면 이제 세션에 on receive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여기에 보면 이제 내부적으로 버퍼에 이제 있는 패킷을 이제 on receive 함수 쪽에서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션 쪽에서 좀 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 되면 또 리시브 또 걸어야 되죠. 비등기 IO 걸어 넣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비등기 IO는 예약하는 거 예약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약. 그래서 샌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언제 샌드를 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예약을 하면 되지만 리시브는 상대방이 언제 보낼지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무조건 예약을 걸어진 상태가 아니면 예약을 걸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미 이 컴플레 시간 떨어졌다는 거는 앞에 예약을 했던 게 예약이 끝났다는 뜻이겠죠. 예약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 다시 또 예약을 하나 걸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걸고 있고, 근데 아까 앞에 이야기했듯이, 이제 이거 걸자마자, 사실 걸자마자 이게 끝났다는 경우는 그러니까 이 사항에 클라이언트에서 어떤 데이터를 보낸 거예요. 데이터를 보내서 이미 소켓 버퍼에 쌓여 있는 거예요. 이미 쌓여 있기 때문에 이거는 리시브 걸자마자 바로 그냥 리시브가 완료돼야겠죠. 그런 경우에 이쪽으로 넘어갈 확률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리시브 또 컴플리트 되면 아까 앞에 해출했던 또 그대로 요거 이대로 또 다시 빙글빙글 돌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리서는 그러니까 새로운 연결을 처리하는 클래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 워크 스레드를 하나 만들어서 애플리케이션 종료할 때까지 계속 엑셉트 함수를 호출해가지고 동기 IO로 호출해서 잠자고 있다가 새로운 연결이 발생하면 깨어나서 그 연결 처리를 처리한다. 여기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네트워크 서비스에 있는 함수를 호출해서 처리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어, 그 패킷 디스패처는 이거는 이제 사실 이 두 개를 설명할 때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이걸 이제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이유는 저희가 그리고 네트워크 프로그램 만들 때 보통 이제 소켓으로 패킷을 주고 받으면 보통 우리가 프로토콜 우리가 정의하고요. 우리가 프로토콜 정의한 다음에 헤더와 보디라는 게 보통 새로 생기거든요, 보면. 근데 이거 특히 헤더 같은 부분이 이거는 이제 애플리케이션마다 다르게 할 수 있겠죠. 저는 제가 만드는 주로 이 학습용 쪽에는 대부분 헤드를 5바이트로 많이 만들었는데 보통 실제 상용 게임들 보면 5바이트보다 좀 더 많은 정보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구조적으로 좀 바뀔 수도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런 패킷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프로토콜에 대한 정보를 네트워크 라이브러리 쪽에 완전 고정시켜 버리면 만약에 패킷 헤드가 포맷이 바뀔 때마다 그럼 네트워크 라이브러리도 바꿔야 됩니다. 그럼 네트워크 라이브러리의 유연성이 많이 떨어지죠, 보면.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인터페이스를 사용했고요, 인터페이스.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를 상속해서 이것들을 정의한 클래스를 네트워크 라이브러리 쪽에, 프리넷 라이트 쪽에 던져주면, 어, 프리넷, 프리넷 라이트에서는 여기 함수 호출해서 우리가 정의된 패킷 헤더 규칙에 의해서 패킷을 인식하고 그 데이터를 읽어들여서 저희 애플리케이션 쪽에 넘겨줍니다. 보면.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프리넷 라이트를 쓸 때 좀 유연성이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요거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이게 에코서브에 설명하셨으면 되는데 이거 이제 제가 구현하기 따라서 다르는데 또 큐에 담아서 숫자적으로 하나씩 처리할 수도 있고요. 혹은 큐에 담지 않고 바로 그냥 IO 스레드에서 바로 그냥 패킷을 처리하도록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패킷 IO 처리에서 하면 바로 멀티 스레드 패킷 처리가 되겠죠, 보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이제 인터페이스를 만들었고, 요거는 이번 설명 혹은 다음에 에코서버 설명할 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예. 그래서 보면 요번에 이제 핵심 부분 네트워크 서비스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트워크 서비스는 이제 이 푸니엘 라이트의 가장 큰 핵심, 심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면. 그래서 처음에는 옵션과 디스패치, 아까 제가 말했던 이거죠, 이거. 이 인터페이스, 예. 이거에 대한 실제 구현된 클래스를 던져 이쪽에 보내주셔야 되고요, 보면. 참고로 이거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디폴트 패킷 디스패치. 그래서 우리가 따로 안 만들고 따로 이것들을 만들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프리넷에 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 함수를 호출해가지고. 이게 제가 패킷 디스패치 인터페이스를 상속해서 제가 다 구현해놨거든요. 여기서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애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이 프리넷 라이트를 사용하는 쪽에서 아이패킷 디스패치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서 구현해가지고 네트워크 서비스 쪽으로 주셔도 됩니다. 보면 이 두 개를 받아주고, 그리고 이제 이니티라이즈를 염두액을, 이니티라이즈는 여기서 이니티라이즈 하는 거는 아까 소켓 이벤트 어게멘트스를 이제 풀 객체를 만들어서 그 풀에 담는 역할, 그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 참고로 차이는 뭐냐면, 리시브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가 미리 버퍼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사용하도록 할 수 있고요. 보면 근데 이제 샌더 같은 경우는 보통 애플리케이션에서 보낼 데이터를 보통 객체죠. 객체를 미리 동쪽으로 할당해가지고 저희 쪽으로 샌드할 때 호출을 보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미리 샌드용 메모리 그러니까 샌드용 데이터를 담은 풀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보면 양쪽에서 두 개나 만드는 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리시브에서는 아까 이렇게 올로케이트라는 걸 사용해가지고 이 객체의 메모리를 할당했거든요. 여기에 버퍼 매니저를 사용해서. 그런데 샌드는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에서 샌드할 때 보는 데이터, 그 데이터를 그냥 그대로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셋 버퍼를 넣을까 봐 버퍼 할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리시브와 샌드의 좀 차이점이 나고, 그리고 아까 세션별로 하나씩만 사용하기 때문에 맥스 커넥션 해가지고 각 세션별로 하나씩 한 개씩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이 부분 일단 크게 볼 거 없고요. 보면 그래서 스타트 하면 이제 제일 좀 하는 게 리슨 걸어주는 거죠. 보면 리슨하고 이제 리서너 클래스에 새로운 연결이 발생할 때 어떤 함수를 호출해야 되는지 그 딜리게이터를 연결해 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스타트 하면 이제 이 리스너 클래스에서 어떤 워크 셋을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서 엑셉트 함수를 호출하게 되겠죠. 여기까지만 끝이고요. 그래서 새로운 연결이 발생하면 아마 클라이언트 리스너 클래스에서 이 함수를 호출하고 이거 함수를 호출하면 결론적으로 이게 되겠죠. 보면 뉴클린더. 그래서 뉴클린더는 아까 앞에 잠깐 썼고 있죠. 여기서 새로운 세션 객체 하나 만들고 세션 객체에 연결된 함수들 이게 이미 할당시키고, 그 다음에 객체 풀에서 소켓 이벤트 아규멘트스를 들고 와서 하나씩 또 하나 주고, 그 다음에 비긴 리시브 이렇게 걸고 이거 끝입니다. 보면 그 밑에 있는 거는 이제 비긴 리시브는 이것도 아까 설명했죠. 리시브 거는 거고요. 그리고 리시브가 끝나면 호출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호출되면 가에서 온 리시브 되고, 온 리시브에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세션에 있는 온 리시브, 이 부분이 조금 약간 좀 복잡하게 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제 구현하기에 따라서 다음에 이 코드를 잘 이해하시면 좀 더 좀 이해하기 편하게 좀 수정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연결이 끊어졌을 때 이제 이 함수를 호출되는데, 다시 풀에다가 이 객체 다시 줘야 되겠죠. 처음 할당 받았던 거. 그래서 풀에 다시 넘겨주고 있고요. 그리고 세션에서 이벤트, 그러니까 세션이 이 객체를 하나씩 가지고 있는 그걸 이제 널값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샌더 부분이고, 샌더가 완료되면 이 함수를 호출해서 샌더는 뭐 아까 좀 객체 메모리 할당을 따로 뭐 하고 이런 건 없기 때문에 그냥 잘 됐는지 주로 확인하고, 그리고 세션 쪽에 컴플리트를 호출해가지고 아까 이야기했죠. 저희가 애플리케이션에서 동시에 여러 번 샌드 요청을 해도 앞에 샌드 요청했던 것들이 끝날 때까지는 안 보낸다고 했죠. 큐에 담아놨다가 앞에 샌드 요청이 완료되면 그걸 보낸다고 했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제 컴플리트 호출하고, 컴플리트로 호출하면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이제 잘 갔는지 확인하고, 그 이제 이 부분 락이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멀티스레드 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락을 걸어가지고 여기에서 샌드리스트, 아까 이제 큐에 담긴 데 있죠. 그러니까 이 큐에 담기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앞에 샌드 요청을 이미 했는데 완료가 안 된 상태에서 애플리케이션 쪽에서 또 샌드 요청했을 때, 그럼 두 번째 그거는 바로 보내지 않고 큐에 담기거든요. 보면 그래서 여기서 하는 거는 이제 앞에 요청했던 것들을 큐에서 빼내야 되겠죠. 그래서 빼내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이즈만큼 이제 얼마큼 보내는지 알아내서 큐에서 빼내고요. 다 빼낸 상태에서 이제 빼내면 이제 큐에서 이제 삭제를 해야 되거든요. 앞에 거 이제 쓴 거 쓰고 빼내고, 근데 빼낸 대로 뭐 남아 있으면 그거는 이제 요청하는 동안에 뭔가 또 샌드 요청이 그 애플리케이션에 샌드 요청을 해가지고 큐에 담겼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남은 것들을 또 다시 한 번 더 요청해서 여기서
어싱크 샌드 IO 호출해서 또 비동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샌드가 완료가 되면 onSend 컴플리트 함수는 이 클래스 호출돼 가지고 어떤 샌드 큐에 있는 데이터를 제거하고 그러니까 앞에 요청했던 것들 제거하고도 또 남은 것을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샌드를 요청하는 동안에 애플리케이션 쪽에서 샌드를 요청했던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큐에 담겨 있기 때문에 또 담겨 있는 것들을 또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동작이 또 실패가 되면 뭐 사실 정책적으로는 이제 이게 꼭 크루즈를 안 해도 되는데 가장 간단하게 하는 게 크루즈죠. 뭔가 이렇게 샌드나 리시브가 어떤 동작이 제대로 안 됐을 때 이걸 복구를 할 수 있는데 복구가 제대로 안 되면 더 일이 꼬여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간단하게 할 때는 그냥 끊어버리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또 문제가 발생하면 여기서는 무조건 세션을 끊는 행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인데도 이 핵심도 이 네트워크 서비스가 이 클래스가 이 프리라이트의 가장 큰 핵심인데도 그렇게 많이 복잡하진 않습니다. 보면 얘는 그냥 리스너 만들어서 객체 만들어서 시작시키고 새로운 연결이 발생하면 new 컨택트를 함수가 호출되면서 세션 객체를 할당하고 그리고 begin 20을 누르고 끝이죠. 그 다음에 샌드 컴플리트가 되면 또 샌드 컴플리트가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네일 라이트에서 좀 더 많은 또 기능을 가진 이 세션이고요. 이 세션에서 좀 많은 기능을 좀 크죠 보면 크기가 클래스 보면 아마 이 중에서 가장 큰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많이 줄인 거기 때문에 좀 많이 작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내용 보시면 세션 객체 만들어지고요. 먼저 새로운 연결이 발생하면 상태값을 좀 바꿔주게 있죠. 커넥트더라고. 그리고 이게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죠. 네트워크 라이브러리에서 어떤 이벤트 발생. 이 이벤트라는 거는 연결과 연결 끊어진 패킷 온 것. 요번에 연결이죠. 연결이면 이걸 하나 패킷으로 만들어서 디스패치에 넣어주면 애플리케이션에서 이 객체를 읽어와서 관련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디스패치가 보면 아까 이 객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iPacket 디스패치를 구현한 게 이거고요. 여기에 있는 함수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디스패치 패킷이라 해가지고 여기에서 한번 가볼까요? 여기 보면 디스패치가 제가 만든 게 보면 여기서 이 버프에 지금 받아놓은 데이터가 있거든요. 보면 그 데이터가 근데 우리가 받은 리시브로 받은 데이터에 클라이언트가 보는 패킷이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습니다. 두 개가 그러니까 상대방이 빠르게 두 분을 보내면 그 두 분을 우리가 한 번에 리시브를 다 받아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여문을 통해서 받은 데이터가 다 처리될 때까지 계속 읽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근데 받은 데이터는 무조건 헤더보다 커야 되겠죠. 헤더보다 작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헤더보다 클 때까지는 크다면 계속 돌면서 하나의 패킷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어떤 이 버퍼의 헤더 정보를 인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패킷 사이즈와 아이디죠. 이거에 대한 정보는 좀 필요하겠죠 보면. 그래서 이렇게 읽어와서 그 다음에 이제 보디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거든요. 꼭 보디가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죠 보면. 보디가 없을 때는 넘어갔지만 있을 때는 보디 데이터에 또 이 보디 데이터를 할당해 가지고 여기에 패킷을 데이터를 복사해서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커밍 패킷을 호출하고요. 인커밍 패킷은 저는 여기서 메시지 디폴트는 이제 저는 Q를 통해서 Q에 넣어주고요. 다른 쪽에서 Q에서 읽게 만들었거든요 보면. 그래서 한쪽에서 이제 Q만 읽으면 그냥 싱글 스레드 처리할 수 있고 이 Q를 멀티로 읽으면 이제 멀티 스레드 처리할 수 있겠죠. 근데 Q를 통해서 네트워크 라이브러리에서 어플리케이션 넘겨주면 이 부분이 좀 병목이 될 수도 있겠죠. 또 때로는 만약에 이벤트가 많이 발생한다면. 그래서 이 방법은 이제 뭐 제가 만든 걸 사용하면 Q를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좀 Q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다른 자료 구조나 아니면 여기서 바로 패킷을 처리할 수도 있겠죠. 또 패킷을 처리할 함수를 만들어 딜리게이터로 넘겨줘도 그 딜리게이터를 호출하게. 그래서 이거는 원하는 형태로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그러니까 로직 큐는 아까 이 큐에 대한 거고요. 이것도 또 이제 인터페이스로 되어 있는데 이 큐를 예, 이건데 이 큐에 대해서는 아까 원래 저 소개드렸던 그 책에 보면 좀 더 잘 설명되어 있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또 설명하다 보니까 어떤 클래스는 좀 불편한 클래스도 있어서 아마 설명이 끝나고 나서 이 영상 끝나고 나서 코드를 보면 조금 달라진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정도로 이 네트워크 프리넷 라이트에 대한 설명이 끝나면 되고요. 지금 조금 남은 게 사실 이 부분, 이거 제가 지금 그렇게 자세하게 안 했고, 이것도 좀 자세하게는 안 했는데, 이거는 이 프리넷 라이트를 사용하는 에코서버나 에코서버 IO 스레드 패키지 프로세서 이쪽에 할 때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이번 영상을 통해서 프리넷 라이트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